안녕하세요. 혼공책 지필진입니다. 오늘은 교사 대 교사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와의 갈등도 있겠지만 교사 간에 발생하는 갈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기출문제에서 나타난 요인을 나눠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부장교사나 관리자, 그러니까 교감 교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서원들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경우에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업무가 배정되거나 신규 교사에게 떠넘기듯이 일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부장교사가 부서원의 의견을 고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육 실무사라든지 뭐,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신 선배 교사가 신규 교사에게 반말하거나 무시한 태도를 보일 때 또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주의적인 성향인 사람들과 만나서 학교 공동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신규 교사니까 상대방의 업무 스타일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그런 태도는 보여주는 게 좀 예의겠죠. 그리고 신규 교사이기 때문에 우린 아직 배워나가야 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 부장 교사, 관리자의 업무 스타일을 배워보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업무 스타일을 갖췄다면은 또 그런 것들이 익숙해졌다면은 자기의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업무 방식을 부장교사나 관리자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자기의 아이디어와 업무 추진 방향을 좀 소신 있게, 용기 있게 말해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업무 부담으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발령 받아서 학교 컴퓨터를 이용하면 나이스 문서 등록 대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문서 등록 대장을 들어가서 전년도 업무에 대한 공문과 기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업무 노하우와 팁을 전수받을 수도 있겠고요. 업무 관련된 연수라든지 책자를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정말 힘들다 싶은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교무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하거나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구해서 같이 일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는 교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주는 언행을 그 언행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서스름 없게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건지 아니면 또 나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갈등의 요소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뭐 친한 동료 교사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이게 또 이제 상대방의 교사가 너무 그 언행이 지나치다 싶으면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계속 쌓아두고 넘어갈 수만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 뭐 교사 동아리 활동이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 학교 내부에 있다면은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은 공동체 의식도 싹틀 수 있고 학교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무부장, 학년부장, 교감 선생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인 선생님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성관이 필요한지,
왜 우리는 학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쳤다면은 예상 문제 하나도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읽어보시죠? 문제의 소문항을 읽어보면 본인이 비교사였을 때 위의 제시문과 같이 행동한 이유를 말하시오 라고 했고, 두 번째, 자신이 A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하시오. 세 번째, 제시문의 D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관과 자신이 C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구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땡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B교사 입장에서 재심과 같이 행동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교사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거절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계속 요청한 것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A교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저는 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A교사 관점에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지,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대화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B교사에게 현재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도와드렸으나 지금은 벅차고 힘이 든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교사에게 필요한 인성과는 존중과 신뢰입니다. 부장교사의 위치에 있더라도 부서원의 업무 경력과 업무 처리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뢰를 갖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확인하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율성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C교사라면 우선은 부장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차지만 부장교사의 경력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익숙할지라도 다른 스타일의 업무 처리 방식도 익혀보고 부장교사가 피드백해준 사항을 다시 점검하며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